근데 제 통장에 가장 많이 꽂혔던 달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 DM이나 혹은 톡으로 선생님 저는 베트남어가 너무 좋고 공부를 시작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같은 베트남어 강사나 혹은 통역사나 번역사 프리랜서가 되는 게 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치면 이름도 나오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혹은 진짜 어디에 대표 강사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고,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실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 정도 이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부분 분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고 솔직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큼 쉽지 않은 일이냐면요. 일단 아무리 내가 멋있고 어디 대표 강사고 이래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랑 여러분의 꿈도요. 돈이 될 때, 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렸을 때 이 꿈을 계속해서 쫓을 수가 있는 꿈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노력한 사람이고요. 정말 진짜 가장 적게 벌었던 달에는 한 30만 원에서 많으면 한 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수입이. 그리고 많이 벌은 달은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장 수입을 많이 받았던, 제 통장에 가장 많이 꽂혔던 달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15년 강의를 하면서 제 통장 안에 1,000만 원이 꼽히는 일은, 정말 한 3손가락 안에 꼽혀요. 너무 많은데? 그 정도면 해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이 1,000만 원이 언제 100만 원이 될지 아무 상황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강사가 되고 내가 어디다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요. 시급이 아마 강의 시급이 한 사람당 10,000원에서 15,000원, 많으면 한 20,000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번역 같은 경우도 요율이 여러분의 경력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데, 아마 적게는 8,000원에서 10,000원. 그래서, 진짜 많게는 또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역도 그렇습니다. 통역도, 시간당 단가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10,000원대,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일매일 일하면 되겠지.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매일매일 써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강의를 그럼 매일매일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업체 강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베트남어 강의가 있고요. 하나는 집중 베트남어, 인텐시브 과정이라고 해서 집중 과정, 요렇게 두 가지로 보통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과정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복지를 위해서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후에 우리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부터는 좀 취미반으로 해보다가 나중에 가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키우겠다. 요렇게 해서 일반 반을 만드는데 일반 반은 보통 일주일에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에 1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져볼게요. 15,000원이에요, 여러분. 15,000원을 일주일에 3번, 많게 3번 한다고 쳐요. 그럼 얼마예요? 45,000원이죠. 그럼 45,000원을 여러분이 4주 동안 돈을 번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예요? 18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3.3% 돈을 뗍니다. 여러분 3.3% 돈을 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 여러분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또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원으로
학원 강사가 됐어요. 자, 학원 강사는 더 많이 뗍니다. 요율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학원은 매달 인원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데 여러분의 그 돈이 바뀔 수가 있는데 수강생이 어떤 달에는 많고 어떤 달에는 진짜 막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몇 천 원의 시급으로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게 언제가 되냐면 여러분의 집중 강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의 집중 강의라는 거는 보통 한 달짜리 과정을 매일매일 한다거나 아니면 석 달 동안 한 달짜리 과정을 석 달 동안 과정을 돌린다거나 이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풀로 수업을 하셔야 돼. 이거를 집중 과정, 인텐시브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그제서야 좀,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저같이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되게 경력이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쨍쨍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뚫고 들어왔다 해도 중요한 건 3개월 과정이에요. 그럼 3개월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의 역량의 문제고 본인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베트남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강사가 되고 싶고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정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냥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베트남어 좀 하니까 이건지, 그래서 이거 하면 좀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일을 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가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고 이 일이 너무나 좋고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은 건지, 여러분의 이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의 경우는 사실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고요. 중요한 건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예. 후자의 경우라면 조금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후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베트남과 관련된 게 너무 좋고 베트남어를 너무 좋아서 선생님 저는 불안정한 삶도 다 견딜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프리랜서가 되고 베트남어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이력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력서에 인터넷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이력서에다가 여러분의 이력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력을 넣는 데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력이 많이 없잖아요. 티칭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무조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실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 베트남어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의 탑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자, OPI, OPIC. OPI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적어도 AMAH는 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PIC 같은 경우는 당연히 AL. 시험은 다 보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면 경험이 있다와 없다는 되게 커요. 그리고 뭐 ABC 시험에서도 C2는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플렉스도 900점 이상은 여러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쉽지 않겠죠? 요런 시험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모든 시험을 다 봐요. 모든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을 입증하려면 일단 모든 자격증이 일단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경력이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쌓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베트남어 자막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자막 번역을 꾸준히 함으로써 돈도 조금씩 간간히 벌면서 알바하면서 그냥 뭐 용돈 정도 벌면서 나의 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야를 넓히고 내가 어디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크몽 같은데, 크몽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를. 크몽, 탈잉, 그 다음에 인디드,
뭐 숨고 요런 것들은 모두 다 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크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번역이랑 통역 같은 거를 이제 재능을 판다라고 여러분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 과정도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탈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과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남이 내 거에 등록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탈잉 같은 걸 여러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숨고는 이제 숨은 고수라고 해서 개인적인 과외를 서칭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숨고를 통해서 개인 과외를 해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 인디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라고 키워드만 서칭을 해 놓으시면 베트남어와 관련된 모든 뭐라고 해야지? 구인이네요. 죄송합니다. 구인이 모두 다 매일매일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항상 확인을 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또 뭘 하냐? 베트남어 통역, 베트남어 번역, 베트남어 과외를 네이버에 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회사의 나의 이력서를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이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저는 정말로 물론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할 순 없지만 부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면 너는 이제 성인이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모든 걸 제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로 끝장내겠다,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버티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투잡을 뛰는 겁니다. 투잡, 여러분. 자, 첫 번째, 회사를 취직하세요. 그럼 회사를 취직할 때 그냥 회사를 취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베트남어를 검색해서 베트남어 관련된 인재들을 뽑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형태의 베트남어 능력자들을 뽑는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말고도 엑셀 능력, 무슨 능력들, 혹은 마케팅 업계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생산관리 업계라든가 인사팀이라든가 이 팀이나 부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확인해보고 가장 많이 뽑는 그런 업종이랑 부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회사들로 주로 여러분이 다 이제 이력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회사들을 서칭을 해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요. 그랬을 때 다른 회사를 여러분이 이직했을 때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업종끼리 이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럼 거의 신입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았을 때 이쪽 업종이나 혹은 이쪽 부서를 많이 뽑는 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직을 하실 때도 경력 인정이 편하고, 그리고 일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경력 대우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찾아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뭐를 하냐?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투잡들을 뛰시면 됩니다. 베트남어 번역, 베트남어 통역, 베트남어 과외, 등등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뛰시면 되십니다. 아주 쉽지 않겠지만 보통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처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받았다가 또 그거랑 관련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선택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시간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3시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뭐 관광통역 안내사 강의만 나가도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강의만 딱 3시간만 하고 띡 하고 올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면접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들한테 주는 과제, 그분들이 어쨌든 베트남어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과제를 주고 한 명 한 명을 케어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매번 첨삭, 엄청 긴 글들을 첨삭을 매번 해야 돼요. 자, 그럼 그 첨삭들을 저는 항상 강의가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첨삭해주고 녹음해주고 첨삭해주고 녹음해주고 첨삭해주고 녹음해주면 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은 3시간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뭐 6시간에서 8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사들이나 통역사나 번역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그 서비스만 제공하고 온다? 그것만 하고 온다? 그래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열정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큼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퍼부어야 돼요. 그럼 열정을 퍼부으려면 어쩔 수 없이 3시간 이외의 시간을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뭔가를 할 때 상대의 열정을 보고 선생님의 열정을 느끼고 내가 열정적이지 않아서 선생님만큼 열정적이지 못해서 선생님의 열정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셔야지 그나마 이쪽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트남과 관련된 일이 너무나 좋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고집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꿈을 꼭 쟁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시국이 힘들지만 힘든 만큼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